범죄 행위 책임져라 기자회견과 태블릿 제8차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투쟁 태블릿 투쟁에 참여하신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의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사건 최근에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제출한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하고 1년 뒤에 국가수에서 시행한 태블릿 분석 보고서, 포렌식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고 많이 삭제된 정황이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에 태블릿 PC에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람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태블릿 PC의 실질적 주인이 김한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저희는 기존의 검찰이나 국가수가 분석한 보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해서 피고인 측이 직접 이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 자체를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 법원 측에 요청을 하였고, 이 재판부에서 그것을 올해 8월 중순에 검사로 하여금 이미징 파일을 열람 등사를 허용해줘라, 이런 제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오늘까지도 해당 파일을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2달이 넘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몇십 통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이거 법원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판 기일이 임박해서 담당 공판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죠. 해당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중에 원래 파티션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저희가 5개 전체를 복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중 4개는 없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만 제출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검찰이 분석한 근원적인 파일이 훼손됐다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 또는 삭제하려고 한 주체가 검찰 자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게 강하게 어필할 것이고, 검사가 이 신성한 법원의 명령조차 어겨가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 그렇다면은 우리 피고인도 판사님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이 검찰의 전무후무한 증거 조작 의심, 증거 훼손 인멸 의심, 저희는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에는 좌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진실에는 좌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 신념으로 태블릿 진실투쟁에 뛰어든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지금 현 M포렌식 센터장 김인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성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사건이 아주 뭐 거의 다 끝나갈 때 불러가지고 제가 고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뭐 탄핵 얘기가 지금 2016년이니까 4년이 지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 미디어워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원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봤더니 이 태블릿 대해서 지금 JTBC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 안 했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 원본 이미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그거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2009년경에 이제 채열 환경재단 대표 사건에서 그 회계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조작 보고서를 낸 걸 이제 밝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포렌식을. 그 이후에 그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그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가지고 무죄인 그 유성 씨를 유죄로 만드는 그런 조작 사건을 밝혀낸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수, 뭐 국정원, 뭐 여러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 때 이제 제가 디지털 정보를 다 복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공안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사건 뭐 이런 그 언론에 보도될 때 무시무시한 사건들에서도 이 변호인들이 다 원본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그거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와가지고 원본 어딨냐 그랬더니 원본 못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받아내라.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공안 사건에서도 결국은 다 줬거든요.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변호인들한테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증거를 보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증거를 안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뭐 조작이었지만 그 사건에서도 모든 증거를 국정원이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가 훼손된 것들은 쳐내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이 변호인들이 원본도 확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변호인들한테 증거를 줘라 라고 했는데 2달을 넘게 끌다가 지금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해 가지고요. 이 국정원들이 조작을 했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증거를 줬거든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 사건에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그 태블릿으로 뭐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가장 물증인 태블릿에 대한 원본 증거를 제출 안 하고 훼손시켜 버리고 이거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10년 동안 국정원 뭐 검찰하고 싸웠지만 국가수하고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제가 막 열심히 싸울 때는 뭐 저보고 좌익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제가 뭐 청와대에서 부르고 한자리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월호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세월호로 정권 잡은 이 정권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드루킹이 찾아오더라고요. 드루킹이 이 정권한테 당해서 억울하다. 내일 모레 뭐 김경수 재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도한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정권에서 한 걸 가지고 보상받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이 정권에서는 없는 인간 취급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실을 가리지 않는, 예, 진실에는 좌우가 없다고 그렇게 싸워주시는 우리 김윤성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아스팔트 현장, 기자회견 현장에서 뵙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차기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빨라서 벌써 2016년 탄핵으로부터 한 4년이 지났네요.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판은 증거 실물을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1심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신청을 안 한 바 아닌데 재판부가 깔아뭉개고 재판을 했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태블릿 내놓고 감정하자고 했습니다. 포렌식 하자고. 제일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때부터 했는데 체부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제 와서 는 채택을 했죠. 예. 그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이제 나와서 그 당시 포렌식 할 때 대검 예규 805호를 위반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포렌식 팀의 아카이빙 돼서 이미징 파일이 저장은 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존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태블릿 실물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톡방이 막 한 400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별명인 선생님이 없다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수의 포렌식 결과와 검찰의 포렌식 결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대조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제 재판부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지금 거부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제출 거부하면서 사라졌다. 여러분 그 컴퓨터 쓰시면은 하드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안 옵니다. 근데 지금 그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그걸 이미징을 뜰 때 그게 약간 일부 뭐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CD로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 파티션을 나눠서 이미징을 뜨는데 이게 지금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징을 뜰 때 하나의 USB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티션 4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고 하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될 게 모나리자가 얼굴만 남아있고 몸통은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몸통 얼굴은 남아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사라지면 다 사라지든지 있으면 다 있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제출 거부는 지금 심각한 지금 재판 방해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에 관해서 실물 자체를 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물 자체, 최소한 재판에서 실물 자체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대통령은 그 사이에 탄핵돼서 나가버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서야 아마 태블릿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성 질서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이 진실을 영원히 파먹고 가기에는 너무나 튀어나온 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태블릿 실물은 있으니까 태블릿 실물을 놓고 이미징을 떠서 국가수,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의 제출 명령을 통해서 태블릿 자체를 또 이미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이 제출 거부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카이빙 시스템에 저장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증거 신청을 강력하게 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법조인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법 수사와 재판이 그냥 정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상을 30년 지내면서 법조인으로 살아보고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켜보니 점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도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어떤 현실, 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차기환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진실투쟁의 리더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어제 법조 중앙지법 출입기자 전체에게 다 줬고 아는 기자는 몇 명 통화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안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회견 전문도 미리 다 줬습니다. 예, 근데 역시나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 태블릿 PC는 이 제도 언론사에서는 좌든 우든 관계없이 그냥 덮고 가자고 다 이렇게 암묵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데스크에서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 아까 차 변호사님 말씀대로 덮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조작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안 되는 거를 지금 뻔히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덮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뭐 아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본인도 알고 검사도 알고 판사도 알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는. 우리 재판 들어가 보면 아마 검사들 표정 보면 알 텐데 검사들이 제일 잘 알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점차로 다 진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문은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최종 지금 이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이제 문재인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블릿 조작 자체는 박근혜 정권 말기 때 벌어졌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은폐되는 과정은 전부 다 문재인 책임이어서 이제 문재인에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은 검찰의 태블릿 증거 조작 및 은멸, 범죄 행위 책임자라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려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 결정적 단서인 JTBC 태블릿 관련 검찰은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증거인멸 등 총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6년 10월 25일 당시 특수본의 송지한 수사관은 JTBC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을 포렌식한 뒤 그 증거물인 이미진 사본화 파일을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대검예규 제805 위반이다. 송지한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등록하지 말라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피고인 측은 검찰이 빼돌린 이 태블릿 파일의 열람 등산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시 공판검사 김민정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26일 검찰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직관검사 홍성준, 신인공판검사 장욱환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서로에게 미루며 무려 50여일간 시간만 끌었다. 피고인 측이 수차례 항의하자 결국 장욱환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담긴 5개 파티션 중 사용자 영역의 파티션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려 4개의 시스템 영역의 파티션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모든 포렌식 전문가들은 설사 파티션별로 나눠서 포렌식을 했더라도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게 상식인데 파티션 전체가 없던지 있으면 다 있어야지 증거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영역 파티션 4개만 사라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48시간 내 처리 규정을 어긴 검찰이 무려 50여일간 시간을 끌며 4개 파티션을 삭제하여 핵심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피고인 측은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11월 27일 그간 밀린 태블릿 요금을 자신의 개인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한 뒤 바로 2분 뒤에 공식적으로 대선운동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홍보 자료를 다운받으며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를 밝혀낸 바 있다. 특히 특수본과 특검에서 김한수를 수사한 김용재, 강상묵, 김종우 등 현역 검사들이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카드 내역서를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미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검찰이 직접 개입하여 주요 증거를 인멸, 조작한 희대의 검찰 공작 사건이라는 실체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 자체를 인멸 및 은닉하는 데 이르렀다. 최근 문재인 정권 내부에선 검찰의 적폐를 밝혀내겠다며 추미애, 조국 등이 나서 검사들을 겁박, 난동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일국의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실사용자 증거를 조작하고 포렌식 규정상 당연히 원본 파일과 백업 파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증거를
50여일 동안 시간을 끌며 인멸한 이 사건보다 더한 검찰의 적폐가 또 있는가? 피고인 측은 태블릿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정치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법원을 통해 검찰을 압수수색, 온갖 증거 주장 및 인멸 행위들을 밝혀나가겠다. 그리고 이는 탄핵 당시에 특수본 검찰을 넘어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온 검찰의 범죄 행위로서 총책임자이자 탄핵 사태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변희재, 변호사 차기한, 변호사 이동환, 센터장 김인성.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편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예, 검찰청에서 거짓을 구형하고요,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에 법원에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실수를 금할 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진실이 이긴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맙시다. 진실이 이기는 데는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연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2시 반부터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태블릿 제8차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자, 동지분들 가서 줄을 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펜앤마이크 박순종 기자입니다. 앞으로 나오셨어. 예, 펜앤마이크 박순종 기자입니다. 사실 이 사건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면 변희재 고문께서 어떤 경위로 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와 이 박근혜 및 최서원 씨 재판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지금 변희재 고문님께서 진행 중이신 항소심과에서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고 중 핵심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공판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제가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쓴 게 아니고 김한수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JTBC와 검찰의 입수와 보관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훼손 조작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고 쟁점은 최서원이 썼냐 안 썼냐, 증거가 조작됐냐 안 됐냐 이 두 건인데 1심에서는 그냥 100% JTBC가 쓴 고소장을 그대로 검찰이 공소장으로 쓰고 재판부는 그 공소장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판결문을 써서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이 똑같은 초유의 사태로 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제 김한수가 요금낸 사실들이 드러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현재는 검찰이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렸고 재판부도 이제 1심에 비해서는 2심 때는 꽤 많은 우리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이미징 파일 제출하는 명령까지 이르게 돼서 재판 상황은 저희가 뭐 완전히 역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고 최서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든 말을 받든 그거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서로 간의 비즈니스니까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데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공모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범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최서원과 짜고 삼성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뇌물죄가 성립됐거든요. 그럼 이 연결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서로 짜고 국정도 농단도 같이 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짜서 국정을 농단하고 같이 해먹기로 결의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태블릿 PC의 증거, 태블릿 PC로 국가 공무상 기밀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서원이 받았다는 요 증거 가지고만 지금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검찰이 박 대통령 재판 때는 이거 올렸다가는 이거 검증하자 그럴까봐 계속 꽁꽁 감춰가지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태블릿 안에 있는 문서 딱 3개 정부 기밀문서라고 주장하는 실제로는 기밀문서도 아닌데
기밀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 딱 3개만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박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이 처벌을 받은 게 다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치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아 태블릿으로 다 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는 순간에 공모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의 논리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고모님께서 승소를 만약에 하시면 당연한 논리로 지금 다 이 지금 현재 그 대법원까지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다 무너지게 되는. 그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 태블릿 즉 우리 변희재 대표 이 재판 내용 자체가 태블릿이 변조돼 가지고 모든 그 증거 나온 증거들이 다 박통이나 또는 박통 관계자들의 재판에 다 그게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였냐, 그거는 또 별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그게 바로 뒤집히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데 다만 이제 초기 사태가 진전이 될 때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여러 피의자들한테 자백을 받아내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해서 또 취조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피고인마다 사안이 다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죠. 옛날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많은 재판을 수사받고 재판받았던 피고인들 중에서 하소연하는 분들 중에서 정찰제 판결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판결문이 똑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변희재 대표의 1심 판결도 보면은 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 JTBC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걸 봤다라고 JTBC가 보도를 했고, 변 대표는 그 태블릿에는 아래 한글 수정하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기소되는 내용 중에 JTBC가 태블릿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보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그게 허위라고 한 거를 기소를 했고 변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수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보도 나온 것들이 증거가 나와 있어요. 검사가 낸 증거 자체에도 보면.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최소한 옛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양식 있는 판사들은 걸러내는 역할이라도 했는데 1심 담당 재판부는 걸러내는 역할도 제대로 안 해서 상당히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지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최서원이 사용했냐 또는 김한수가 사용했냐는 것은 태블릿을 가지고 실제 포렌식을 떠보면은 알 수 있고, 검찰 또는 JTBC가 보관하는 기간 중에 어떤 변형이 가해졌느냐, 가해졌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도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 때부터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개월 지나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지금 나와 계신 유튜브 채널이나 보도 매체들에서 국민들에게 좀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혀지는 건 아니고, 제가 30년 법적 경험을 통해서는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관심과 지지가 모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덮고 지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성향이 약간 보수 성향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인데, 저 같은 사람들하고 미국에서는 리버럴이라고 하고 우리는 좌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다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게